경제학자의 서재. 격변의 방산 미국 의존했던 유럽 자체 무기로 자주 국방과 한국산으로 타변화. 중국 견제 중점 둔 미국, 국방 예산 1조 달러 시대. 미국은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군사 최강국이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7%를 미국이 차지했다.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가 깔려있다. 지난달 28일 스웨덴 안보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2024 세계 군사 지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전년 대비 5.7% 많은 9,970억 달러 약 1,443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군사비 지출 2위인 중국 3,140억 달러의 3배 이상이다. 시프리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무기 매출 100대 방산 기업 순위에 미국 기업 41곳이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3,170억 달러 약 456조 원로 100대 기업 무기 매출 합계 6,320억 달러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 최대 방산 기업 5곳이 톱5를 휩쓸었다. 미국 국방비 지출은 적으로 규정한 중국 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군과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용 무기 시스템에 611억 달러, 해군 함정에 481억 달러를 투입했고 핵무기 현대화에 377억 달러, 미사일 방어에 298억 달러를 썼다. 미국의 내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 2026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라고 언급하며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 예산 8,500억 달러보다 17%가량 많은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 정책의 초점이 중국 견제에 맞춰지면서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서명에 국방부에 배포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미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지침은 미국은 중국 대응에 집중하고 러시아 위협은 유럽 동맹국이, 북한 위협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이, 이란 위협은 중동 동맹국이 대응하도록 미군 운용 전략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 미군의 주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지로 조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당선 직후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도 기저에 중국 해양 패권 견제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을 장악한 데다 중국의 전투함 숫자까지 밀리자 중국의 조선업 우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일본 업체에 미 해군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MRO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이 미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F-47로 명명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계약을 전격 발표한 것도 최근 중국에서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젠36, 젠50이 공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F-47은 세계 최강 공중 전투 능력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F-35를 잇는 6세대로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22, F-35를 만든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보잉이 F-47 사업을 따냈다. 이유, 5년 내 1,300조 원 투입해 전력 강화.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대서양 군사 동맹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의존했던 유럽 대륙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군비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 약 1,300조 원을 투입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담은 유럽 재무장 계획 대비 태세 2030을 지난 3월 발표했다.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고 EU 방위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속되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기반이 약해진 유럽 방위 산업을 재건해 미국산 무기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U는 8,000억 유로 중 6,500억 유로 약 1,057조 원은 27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나머지 1,500억 유로 약 243조 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을 조성해 회원국의 무기 구매 용도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소 2개 국가가 공동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EU나 우크라이나 등 지정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유럽산 구매 조건도 붙는다. 완제품 비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EU나 우크라이나산이어야 한다. 프랑스 등 방산업이 강한 회원국의 입김이 들어간 조항이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비EU 국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방산해양 안보 등 15개 안보 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채택했다.
한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파트너십 국가에 예외를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EU 자금으로는 메이드 인 EU 제품을 사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은 EU의 공동 대응과 별개로 개별적으로도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이 각국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 회원국 한 곳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몰타를 제외한 23국이 나토 회원국 총 32국이다. 미국이 나토 방위비 지출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30년 넘게 국방비를 GDP의 2% 미만으로 제한하며 군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나토 기준인 2%를 넘었다. 독일 의회는 지난 3월 국방비는 연간 신규 부채가 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부채 브레이크 규정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않도록 법도 개정했다. 독일은 5천억 유로 약 815조 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어 방위 인프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크로아티아도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고 징병제를 재도입했거나 부활을 검토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해구산을 프랑스의 해구산으로 대체할 의향을 밝혔다. 유럽 군비 지출 증가로 유럽 방산 기업들은 날개를 달았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무기 매출 100대 방산 기업 중 유럽 기업은 27곳에 달했다. 이 중 독일군의 레오파르트 전차 등을 만드는 독일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은 지난해 연매출이 97억 5,100만 유로 약 16조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유럽의 자주국방은 한국 방산 기업들엔 기회이자 위기이다. 유럽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 기업의 핵심 수출지로 부상했다. 유럽 국가들이 파트너국인 한국산 무기 구매를 늘린다면 더 큰 시장이 열리지만 유럽산 구매 장벽을 높인다면 시장이 닫힐 수도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유럽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생산 현지화로 대응하고 있다. 출처는 조선비즈의 김남희 기자입니다. 이어서 격변의 방산 2, 3으로 연재합니다.